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고요. 필리핀 원주민들에게는 미워한다는 말이 없대요. 그런가 하면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살아있는 순간을 즐기며 살 테고 필리핀 원주민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에스키모인들은 화를 덜 내며 살 것 같은데요. 삶에서 딱 한 가지 말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지우고 싶으세요? (10월 3일) 목요일 아침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It's a long, long while from May to December, but the days go short.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로 Perhaps Love 들으셨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새벽 5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신청곡 있으십니까? 또 제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도 많이 하시죠. 거기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살짝쿵 방문해 주시고요. 베를린 장벽은 66km의 이중 철망과 55km의 단선 철망, 25km의 콘크리트 벽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지요. 이 장벽과 구조물들을 없애는데 400명의 전문가가 달라붙고도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1억 마르크가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동서로 가르고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그렇게 사라졌네요.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만나보시죠. (1226년 10월 3일) 성 프란체스코가 선종했습니다. 그는 1182년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고대 도시인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부유한 포목상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허랑방탕했습니다. 쾌락에 몰두하다 곧 허무와 좌절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죠.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 이웃 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이 터지자 참전하지만 포로로 잡히고 중병까지 걸려서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병고와 포로 생활은 그에게 큰 깨우침을 줬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신이 매달려온 것들의 의미를 잃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지죠.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는 어느 날 아시시 교회에 다 허물어져가는 성 다미아노 성당을 지나가다가 이끌리듯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너희 집을 고쳐라.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충격을 받은 그는 마침내 자신의 남은 생에 몰두할 일을 찾았다고 결심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이곳저곳 성당을 돌아다니며 수리하는 막노동을 시작한 것이죠. 허름한 갈색 농부옷을 입고 가죽띠 대신 청빈, 순결, 순종을 상징하는 세 겹의 밧줄을 허리에 두르고 성당들을 수리하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그가 지나는 곳마다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둘 제자들이 생겼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수도회의 시작으로 이어졌는데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모태가 된 수도사들의 공동체 작은 형제회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빌 더글라스의 곡 전해드렸습니다. Everywhere 들으셨어요. 로마에서 차로 북쪽으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아시시에는 성 프란체스코의 유해가 모셔진 성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다고 하죠. 이 성당은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함께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은 성지로 지금도 순례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정혜원님께서 음악 잘 들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해서 이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게 되는데 신청해 놓은 곡이 나오면 눈이 떠져서 매일같이 신청곡 올립니다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또 그렇게 일어나 이 방송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기쁜데요. 근데 신청곡 안 남겨주셨네요. 또 신청곡 보내주세요. 일하시는데 피로가 풀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나대로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 되세요. 라는 감사한 말씀 전해주셨네요. 나대로님은 참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군요. 개천절이니까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TV와 함께 또 알찬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고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78년 전 오늘 에티오피아로 떠나보겠습니다. 1935년 10월 3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아프리카 대륙을 유린할 당시 유일한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온 에티오피아는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이탈리아 전차 군단에 내주고 맙니다. 승전 소식에 고무된 무솔리니 로마 광장에 모인 40만 군중 앞에서 이탈리아의 솔로몬임을 자임하죠.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친 것은 국내 커피 수요를 조달하려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 정치적 배후의 동력은 팽창의 욕구였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스 홉스봄이 극단의 시대에서 말한 대로 현상의 불만과 보다 넓은 생존 공간의 열망은 파시즘의 전형적인 정치적 레토릭이었죠. 유럽은 파시즘의 광기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집권하자마자 그와 정치적 흥정을 벌였던 로마 교황청은 에티오피아 침공을 지지했고요. 국제연맹은 뒷전으로 물러앉았습니다. 유럽의 지성계는 더욱 심각한 균열을 보였습니다. 1938년 9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이 모여 독일과 이탈리아의 침략 전쟁을 사실상 묵인하는 위넨 협약을 체결하자 로맹 롤랑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파쇼가 이탈리아 말 그대로 한 묶음의 광기를 내뿜는 동안 유럽의 지식인 사회는 4분 5년 된 채 허둥댔습니다. 나얼의 노래 바람기억 들으셨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 한복판에는 그들이 약탈해간 에티오피아의 오벨리스크가 있죠. 이 오벨리스크는 에티오피아의 고대 도시 악숨에 1700년 동안 서 있었는데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군의 침공으로 무너진 뒤에
무솔리니의 명령에 따라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94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탈리아는 약탈 문화재들을 모두 반환하기로 유엔에 약속을 했지만은 이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목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듣고 계신데요. 댓글 다는 이유님께서 시골 가을 새벽에 들리는 고요한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간밤에 가을비가 내려선지 약간 쌀쌀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더 쌀쌀하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는 참 좋아요. 새벽에 들리는 고요한 풀벌레 소리. 가을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지는데요. 좋은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보니까 일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월요일은 어제보다 월등히 나은 하루를 만드는 날. 화요일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나 자신을 수양하는 날. 목요일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날. 금요일은 금빛으로 찬란한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고요. 토요일은 나 자신과 토론하는 날.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일체의 모든 걱정과 피로를 비우고 재충전하는 날. 재미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날이네요. 목표가 좀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목표라는 것도 있죠.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만드는 것 말이죠. 국민TV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합원 배가운동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 오늘도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부케시버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예외 들어보시죠. 예외라는 곡이었습니다. 부케시버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목요일 새벽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0년 전 오늘로 우리 일어나 가족들 안내할게요. 풍요로운 대지와 드넓은 하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전쟁의 참화 뒤에 온 평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해낸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보낸 자비로운 선물이거늘 전 세계의 미국인들은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도록 하라. 1863년 10월 3일 에이브리엄 링컨 미국 대통령은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해 공표했습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펀슨이 구시대 학습이라며 폐지했다가 링컨 대통령이 여성 언론인 세라 조세파 파헤일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고향에 가려는 승객들로 미국 주요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미국의 유명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잇따라 세일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온갖 부엌일은 여자들의 몫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 남자들은 오직 칠면조를 자르는 일만 한다고 미국 여성들은 비꼬기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축제의 본래 취지는 화합과 평화였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1년 가을 미국 땅에서 첫 수확을 하고 신에게 바치는 감사 축제를 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축제에는 인디언들이 초청됐다고 하는데요. 풍토병과 강추위, 식량 부족에 고생하던 청교조들의 한 해 농사와 정착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날 식탁에 오르는 감자와 호박, 칠면조도 원래 인디언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띄워드렸어요. JJ 킴님께서 팟캐스트로는 9월 30일자가 안 올라와 있네요. 왜 그럴까요? 하셨는데 확인했고요. 좀 늦게 올라갔더라고요. 이미 JJ 킴님께서 팟캐스트에서 9월 30일자가 올라간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아로님께서 이 시간에는 자거나 출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들어요. 음악 놓치는 게 아쉽지만 하셨어요. 그쵸. 이 새벽 시간에 주무시거나 출근하는 것 때문에 방송 듣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는 방송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꼭 이렇게 들어주신다니 감사하고요. 음악은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팟캐스트 다시 듣기에서도 전곡이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도 선곡표 올려놓으니까요. 듣다가 좋은 곡 있으시면 선곡표 보고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테네로 떠나볼까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대미인 마라톤 경기에서 브라질 마라토너 반데를레이 리마의 머릿속은 우승의 영광과 스타디움의 환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군가에게 밀려서 인도로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섰지만 뒤따라오던 자전거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찾아온 절망으로 무너져 버렸죠.
한 남자가 리마에게 뛰어들어 밀쳐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리마는 일어나 다시 달렸지만은 페이스는 이미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5분 뒤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발디니에게 선두를 내줍니다. 또 한 명의 마라토너도 그를 제칩니다. 결국 리마는 3위에 그쳤습니다. 리마를 민 사람은 종말론 추종자인 아일랜드 남성이었습니다. 리마를 밀친 그는 3,000유로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죠. 브라질 육상연맹은 리마에게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경기는 없었고 기록과 순위는 그대로 인정됐죠. 리마에게 그날은 선수 생활, 아니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리마가 끝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은 데 쏠렸습니다. 그는 더 뒤처지지 않았고 결승선에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와서는 비행기처럼 두 팔을 활짝 펼치는 여유로 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딴 발디니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승에 대한 미련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안타까움도 지울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스포츠맨십으로 패배를 이겨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쟁리와 안나케이의 Lately 들으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달고조님께서 이른 아침 정하나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됐나 봅니다.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이 시간에 퇴근하는 중노동 근로자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고로 존재한다, 오달고전 하시면서 양희은의 한계령 부탁해요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출근해서 이 시간에 퇴근하는 정말 많은 시간 일을 하시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송에서 신청곡 띄워드리는 거, 또 이 시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달고조님.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페북 보니까요. 조합원 유익님께서 가을이 느껴지는 멋진 시를 올리셨더라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유잉. 가을 아닌 것 하나 없는 온 세상에 오색 창연 가을로 춤을 춘다. 가을을 무척 타는 나는 온 몸과 마음 울긋불긋 가을로 물이 든다. 가을로 이어진 사랑은 기억의 갈피마다 고운 빛깔 가을로 편지를 쓴다. 가을로 너울너물 춤을 추다 곱디곱게 물이 들어 가을빛 편지를 쓰는 가을이다. 가을이 점점 짙어지는 요즘입니다. 풍성한 가을, 여유로운 가을 느끼는 오늘 되시기 바라면서 오달고전님께서 청하신 양희은의 한계령을 끝으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